안녕하세요. 윤행정사 업무노트 윤행노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동산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이 경우 공익사업 보상협의요청서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협의요청이니까 서로 협의하는 거, 그러니까 보상액을 서로 협의하자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협의하자는 요청이 아니라 여러분의 재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수 있다는 법적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협의 요청서를 받았을 때 반드시 아셔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와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면 손해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전략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협의 요청서라는 제목만 들으면 마치 의견을 들어주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문서는 법적으로 보면 통지문이기도 합니다. 법률명이 좀 길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반드시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 협의를 요청해야만 수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협의 요청서를 보냈다는 건 이제 법적 수용 절차가 곧 시작된다는 신호탄이에요. 이 문서에는 보상 대상 토지나 건물의 정보, 감정평가 요약, 보상금 조건, 협의 기간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협의 요청서를 받은 순간부터는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보상금의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협의하자고 하니까 좀 깎아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협의라는 단어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제시한 금액이 예를 들어 5억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첫째, 이 금액을 수용하고 소유권을 넘겨주는 협의에 응할지. 둘째, 이 금액이 불만족스럽다면 이의신청이나 수용 재결을 통해 증액을 시도할지. 중요한 건 일단 협의에 응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나중에 잘못 협의했어요, 다시 감정해주세요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하면 얼마나 올라갈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도 모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정평가를 새로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 1% 미만으로 아주 조금 오를 수도 있고, 또한 최초 감정평가가 평가상의 오류가 있을 때, 예를 들어 토지의 사용 현황 또는 지목을 잘못 파악했다던가 하는 식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많이 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 평가사님들은 그런 실수를 거의 하지 않으므로 그리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반면에 이미 법정 기준에 맞게 평가가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이의신청 사유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정도라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감정가의 논리입니다. 협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의신청 같은 불복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는 보상금을 산정한 감정평가서의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해석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추천드리는 전략은 이렇습니다. 먼저 협의 요청서를 받은 즉시 보상금 산정 근거인 감정평가서를 요청해서 꼼꼼히 읽어보고 비슷한 지역, 같은 용도의 부동산 보상금이나 시세와 비교합니다. 그 다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이의신청이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세요. 필요하다면 제3의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작정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울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자, 오늘 핵심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 보상협의 요청서는 단순한 안내문이 아니라 수용 절차의 법적 시작점입니다. 둘째, 협의는 보상금의 증감을 서류 협의하는 게 아닌 수용 여부를 묻는 마지막 선택입니다. 셋째, 이의신청은 감정평가 금액 산정을 검토해보고 이익이 있을 때 고려합니다. 보상은 한번 결정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1:1 온라인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